형쌤입니다. 순열 내신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제 4번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 모두 2개씩 6개의 문자가 있는데요. 같은 문자는 서로 인접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같은 문자는 서로 인접하지 않도록 이 조건이 중요하고 까다롭죠. 일렬로 늘어났을 때, 일렬로 늘어나는 걸 P라고 했을 때 처음 세 문자가 서로 다른 P의 개수 물어봤네. 1번 보니까 처음 세 문자가 다르다 그랬네. 지금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눠볼까요? 그럼 앞에 A, B, C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뒤에 세 개가 있는데 이 A, B, C가 순서를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A, B, C가 3팩토리얼 일단 6가지 되겠네요. 6가지. 그 다음에 뒷자리는 만약에 A, B, C 앞쪽의 부분의 끝에 문자가 C일 때 요 뒤에 시작하는 문자는 C가 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인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제약 조건이 따른 거죠. 그러면 요 A, B, C 한 경우에 앞에가 A, B, C일 때 뒤의 경우가 지금 A, B, C, C하고 겹치는 것만 피하면 되죠. 그 다음에 A, C, B, 그 다음에 B가 올 경우는 B, A, C, B, C, A 이렇게 네 가지로 줄어들죠. 왜 그렇습니까? 요 C하고 요 두 번째, 네 번째 있는 문자하고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C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쌍을 지니까 곱한 것만큼 나와서 1번의 답은 24가지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P의 총수를 구하라. 그럼 총수라는 말은 여기서 1번하고 문제의 차이점이 뭐예요? 앞에 문자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또는 같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A, C, A다. 이렇게 건너뛰면 되거든요. A, C, A다. 또는 A, B, A다. A가 두 개인 경우 또 B가 두 개인 경우 B, A, B다. B, C, B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C가 두 개인 경우 C, A, C, C, B, C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번과의 문제의 차이점이죠. 그런데 이럴 때는 이 뒤에 부분에 앞에서 A 두 개를 다 썼으니까 뒤에 남아있는 게 C 하나, B 두 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뒤에는 C, B, C밖에 안 돼요. 이 한 개밖에 안 돼요. 많지 않고 이 한 개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경우도 모두 같습니다. 다 한 개밖에 되질 않아요. 모두 한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6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총수를 물어봤으니까 앞에 그 24개하고 6개를 더해야겠죠. 그래서 3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예제 5번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남자 4명, 여자 2명이 둥근 식탁에 앉을 때 첫째, 6명을 원탁 둘레에 앉히는 방법 그렇게 물어봤네요. 남자를 A, B, C라 할까요? 여자를 E, F라고 할까요? 원탁 둘레에 앉는다. 이렇게 6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6자리에 앉힌다. 원탁. 이 원탁의 특징이 뭘까요? 경우의 수에서 이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직수녀를 생각합니다. 직수녀. 직수녀라는 말은 일렬로 늘어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A, B, C, D 6명을 일렬로 쭉 늘었으면 6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A, B, C, D를 늘어섰으면 이 순서를 바꾸면 이 한 칸씩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 볼까요? B, C, D, E, F, A. 이번엔 C가 앞으로 가면 C, D, E, F, A, B. 이번엔 D가 앞으로 가면 D, E, F, A, B, C. 이번엔 E가 앞으로 갈까요? E, F, A, B, C, D. 다음에는 F가 앞으로 가면 F, A, B, C, D, E. 그 다음에 이제는 A가 앞으로 가면 원래로 돌아가겠죠. 이 경우가 직순환열에서는 다른 경우죠. 그런데 이게 원탁에 앉으면 그걸 원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탁에 앉으면 이게 한 가지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한 가지 같은 경우다 그 얘기죠. 그래서 6개가 한 가지 경우니까 이 직수녀를 갖다가 이거를 6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5팩토리얼이 돼서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5팩토리얼을 계산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니까 10에다가 120까지가 되겠네요. 직순열, 여기서 원순열이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원순열 기억하세요. 원순열. 두 번째, 여자끼리는 이웃한다. 여자끼리는 이웃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웃할 때는 E하고 F를 이렇게 묶으면 돼요. 하나로 보는 거죠. 근데 E하고 F하고 자리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다른 경우죠. 이렇게 일단 이웃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고요. 결국은 이 원탁에 5명이 앉는 거나 마찬가지죠. 5명이 앉으니까 원래는 5명은 n-1 팩토리얼 그래서 4 팩토리얼이 됩니다.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48가지가 됩니다. 원순열에다가 이 두 가지, 이웃하는 경우 자리 바꿈할 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곱해주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여자끼리 마주 앉도록 한다. 마주 앉는다. 마주 앉는다 그 얘기는 이게 E하고 F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될 그런 얘기죠. 이건 전체 인원수가 짝수일 때만 가능한 얘기죠. 그죠? 짝수일 때만 이게 대칭성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걸 마주 앉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한 사람을 마주 앉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이 2를 고정했다고 생각해요. 고정시켰다고. 그러면 요 나머지 네 자리에 남자 4명을 앉히면 되는 거죠. 이 남자 4명. 이 남자 4명은 2를 고정했으니까 이건 돌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돌아가면은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2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직순열 4 팩토리얼하고 같겠습니다.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2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주 앉는다 이 개념 고정시킨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를 고정시켜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웃하는 경우 아주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이웃하는 경우 마주 앉는 경우 이런 경우 다 뭐라고 불러요? 원순열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원순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문제에서 만나겠습니다.